이거 군번줄입니다. 설마 아직 여기 있었던 거야? 19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7년 여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삽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건드렸다. 처음엔 오래된 돌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그것은 사람의 뼈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군번줄 하나, 그리고 한쪽만 남은 낡은 운동화가 함께 묻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19년 전 군제대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청년 한도윤. 모두가 그가 어딘가로 떠났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은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1998년 여름, 경상북도 청송 인근의 작은 농촌마을 월정리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곳이었다. 낮에는 논밭에서 흙을 뒤집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엔진 소리가 전부였고,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 고요함 속으로 한 청년이 돌아왔다. 군복 대신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집 앞에 멈춰선 그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이름은 한도윤 26.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다. 기대와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한정숙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 그 울음은 반가움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한 뒤 안도하는 듯한, 혹은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진 듯한 울음이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왜 이렇게 안심하는 것 같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버지 한태수가 뒤에서 말했다. 왔으면 됐다. 짧고 건조한 말이었다. 그는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술잔을 들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태도는 냉담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와 같은 반찬이 놓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소 같지 않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군대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릴 적부터 사용하던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벽지에 색이 바랜 것도 가구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 공간 자체가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젖은 흙냄새 같은 것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몸을 뒤척이다 결국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꿈을 꾸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빗물이 흙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 도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느낌이었다. 시야는 낮았고 숨이 가빠졌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히 슬픔이 담긴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다. 도윤은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의 손이 보였다. 그 손은 흙에 묻혀 있었고 힘없이 꿈틀거리다가 그대로 멈췄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냥 꿈이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너무 생생했다. 단리산 꿈이라고 하기엔 감각 하나하나가 너무 또렷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마당 한쪽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깊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천천히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다음 날 도윤은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익숙해야 할 길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반가움에는 어딘가 미묘한 틈이 있었다. 제대했구나. 고생했다. 이제 뭐 할 거냐? 평범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질문과 달랐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말을 아끼는 태도.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일부러 입을 다무는 것처럼 보였다. 도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마을에는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결국 어린 시절 가장 가까웠던 형 최병호를 찾아갔다. 병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논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크게 웃으며 다가왔다. 야, 살아있었네.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됐냐? 농담 섞인 말투였다. 도윤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다. 군대 이야기, 마을 이야기, 사소한 근황들. 하지만 도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형, 나 어릴 때 뭐 있었어? 병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담배 연기가 허공에 퍼졌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어릴 때 맨날 사고 치고 다녔잖아. 기억 안 나냐?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말고 이상한 거 기억이 잘 안 나. 그 순간 병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변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그냥 없는 거다. 굳이 찾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웠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깊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 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침묵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말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낮에 느꼈던 이상한 감각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책상 아래 서랍으로 향했다. 오래전부터 거의 열어본 적 없는 깊은 서랍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사용하던 연필, 낡은 공책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 그는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러다 맨 아래에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그 종이만은 다른 것들과 달리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그 위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당, 삽, 그리고 붉게 칠해진 흔적. 그 옆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가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얼굴은 없었고 윤곽만 남아 있었다. 마치 기억이 지워진 것처럼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이건 기억이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평온함 아래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흔적이,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날 이후 한도윤은 더 이상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의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비가 내리는 밤, 젖은 흙,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누군가의 손. 그 기억은 꿈처럼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그의 기억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도윤은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썼다.
어릴 적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려 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의 기억은 마치 잘려나간 필름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7살 무렵의 기억은 거의 공백에 가까웠다.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사람은 보통 기억을 잊어도 감정은 남는다. 그런데 그의 경우는 감정조차 희미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최병호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을 생각이었다. 병호는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도윤의 집요한 태도에 결국 입을 열었다. 야, 너 그때 좀 이상했었다. 병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언제 도윤이 묻자 병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7살 때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도 줄고 밤마다 울고 한동안 학교도 안 나왔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 병호는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뭘 그건.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날 이후로 너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그 단어가 도윤의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의 손은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도윤이 부르자 어머니는 잠깐 멈췄다. 내가 어릴 때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어머니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다.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아무 일도 없었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빨리 나왔다. 준비된 대답처럼. 도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럼 왜 다들 말을 안 해? 왜 형도 마을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깨진 그릇을 줍고 있었다. 손이 베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피가 흘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그는 거실 창고 그리고 오래된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러다 집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꺼려졌던 곳이었다.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판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금속으로 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 상자는 유난히 깨끗했다. 최근에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 도윤은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찢어진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그리고 그 밑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일부가 있었다. 종이는 낡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이름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윤명철. 도윤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돌아보자 어머니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윤의 손에 들린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 누구야?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빼앗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는 낮게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우리 집 사진에 있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들고 뒤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도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녀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어머니는 몰래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사진과 종이들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종이 끝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태우면 다 없어지는 거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도윤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분명했다. 어머니의 손에서 불타던 종이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19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불이 붙은 종이는 바닥에 떨어지며 천천히 타들어갔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어두운 창고 안을 잠깐씩 비췄다. 그 빛 속에서 한정숙의 얼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숨겨?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떨구고 타들어가는 종이를 발로 밟아 껐다. 그 행동은 마치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체를 짓밟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건 없어져야 하는 거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왜 없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저 반복했다. 그만해, 도윤아. 그 말은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더 묻는 건 의미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도 무거웠지만 이제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것조차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아버지 한태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도윤이 집안을 조금만 돌아다녀도 날카롭게 반응했고 창고 근처에 가기만 해도 목소리를 높였다.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며칠 뒤 여동생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도윤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낮게 말했다. 오빠, 나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엄마랑 아빠 가끔 싸워.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들을 해. 도윤은 조용히 물었다. 어떤 말?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날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아빠가 술 마시면 가끔 그래. 그날 네가 봐선 안 될 걸 봤다고. 그런 말.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날 또 그 단어였다. 엄마는 도윤이 묻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울어.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확신을 피할 수 없었다. 자신이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다. 자신이 그 사건의 일부였을 가능성. 그날 자신이 무언가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가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가능성. 그 생각은 소름이 돋을 만큼 무거웠다. 같은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은 달랐다. 도윤이 왔다고 해서 한번 들렀지. 그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이제 제대도 했으니까 서울 올라갈 생각도 해야지 않겠냐.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좁혔다. 왜요? 이장은 잠시 웃다가 말을 고르듯 말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 오래 있으면 좋을 게 없지. 그 말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지나간 일은 굳이 파헤치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헤치지는 굳이고 하지만 그 순간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알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다. 침묵. 그날 밤 결국 도윤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지는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시선이 번뜩였다. 무슨 헛소리야. 거칠게 내뱉은 말이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어릴 때 무슨 일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으면서 왜 나만 몰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라기보다 짜증에 가까웠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 윤명철은 누구예요? 그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이전까지의 짜증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이 있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잠시 후 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전혀 웃음 같지 않았다. 역시 내가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불길했다. 그 말은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도윤의 귀에는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의 귀환은 환영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다. 불길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어떤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방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낡은 성경책이었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닐 물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책만은 다른 것들보다 자주 손이 닿은 흔적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페이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중간쯤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꺼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윤이를 떠나보내야 한다. 아니면 다 끝난다. 날짜는 1998년 8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실행된 것이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 조각이 떠올랐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날, 그날 밤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던 어머니의 손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 눈을 감기만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머릿속에서 이어지지 않는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문장, 도윤이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결심이었고 실행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가족이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집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어젯밤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박종만. 오래전 마을 순경이었고 1998년 당시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 지금은 은퇴해서 마을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도윤은 그를 찾아가야 한다고 직감했다. 가족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종만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낡은 단층 주택 마당에는 오래된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도윤이 문 앞에 섰을 때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노크를 했고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종만이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윤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누구냐? 저 한도윤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종만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다. 그래서 도윤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1998년 제가 사라졌을 때 그 사건 아저씨가 담당하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종만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나간 일이다. 그 말은 끝내고 싶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건 아저씨도 알고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왜 아무도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왜 가족이 수사를 막았는지 다 이상하잖아요. 박종만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들어와라.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오래된 냄새가 났다. 그는 도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사건, 처음부터 이상했다. 도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피도 없었고 싸운 흔적도 없었고 그냥 사람이 사라졌어. 박종만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가족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보통은 난리가 난다. 울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든 찾아달라고 매달린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집은 달랐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침착했어.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지. 박종만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수사 방향을 계속 흐렸어. 아들이 군대에서 이상해졌다. 혼자 나갔을 거다. 그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 말은 충격적이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종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오래된 종이 묶음을 꺼냈다. 이건 원래 다 폐기했어야 하는 건데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만 남겨놨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다. 낡은 복사본들이었다. 수사 기록 일부 진술서, 그리고 메모. 그러다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익명 제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라진 건 아들이 아니다. 묻힌 건 더 오래된 일이다. 도윤의 숨이 뚝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남긴 메시지였다. 이걸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도윤이 물었다. 박종만은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못 찾았다. 마을 사람들 중 하나겠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실종 사건은 시작이 아니었다. 이미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윤명철, 익명 제보, 아버지의 태도, 어머니의 침묵,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도윤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때 희미한 빛이 마당 쪽에서 보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마당 한쪽 바로 그 어두운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향이 들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불을 붙이고 그 자리에 꽂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도윤은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 그 장면은 이상했다. 그날은 기일이 아니었다. 가족 중 누구도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도윤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윤명철.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번쩍였다. 비 오는 밤, 마당, 흙을 파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손. 그 손은 분명히 흙으로 젖어 있었다.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 마당 아래에 묻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이후 한도윤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지 않았다. 조각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듯 맞물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윤명철. 이제는 단순한 낯선 이름이 아니라 이 집의 과거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 도윤은 그 이름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길이자 가족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을 찾아갔다. 마을 입구 근처에 사는 김노인은 오랫동안 월정리의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도윤의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몇 번의 침묵 끝에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이름, 내가 어떻게 아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이랑 무슨 관계였어요? 김노인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말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만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모르고.
그의 말에 김노인의 표정이 흔들렸다. 결국 그는 낮게 말했다. 윤명철, 내 엄마랑 결혼하려던 사람이었다.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도윤의 시선이 굳었다. 결혼, 이호?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 서울 올라가서 같이 살 거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도윤이 되묻자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들 말했지. 그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다. 사라졌다는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도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윤명철과 함께 떠나려 했고 갑자기 그 관계가 끊겼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가족에 의해 철저히 숨겨지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마당삽, 그리고 얼굴 없는 사람. 그 그림 속의 남자.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본 장면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기억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떠올리려 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그 비오는 밤을 머릿속에 그렸다. 빗소리, 젖은 흙,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선명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고 있었다. 누군가와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낮고 거친 목소리. 그건 아버지였다. 도윤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 장면이 이어졌다. 비가 쏟아지는 마당. 어머니와 한 남자가 마주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삽을 들고 있는 남자. 아버지. 도윤의 심장이 낯을 듯이 뛰었다. 그 장면은 빠르게 흘러갔다. 몸싸움, 밀침, 비명, 그리고 둔탁한 소리.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도윤은 눈을 떴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다. 그 이후가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빠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봤던 거 맞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날 밤 마당에서 엄마랑 어떤 남자가 있었고 아버지가 왔고 싸웠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머니의 숨이 아연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본 거 맞죠? 한참의 침묵. 그리고 도윤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그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흘렀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엇보다 명확한 답이었다. 도윤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믿고 살아온 가족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그럼 나는 왜 사라졌던 거지?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걸 자신이 봤다는 것. 그렇다면 1998년 자신이 제대 후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그 기억 때문이었다. 그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도윤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집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한도윤의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 나는 사라져야 했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필요가 있었을까? 단순히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방법은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그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제거에 가까웠다. 그는 다시 박종만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아저씨 찾아온 적 있죠? 박종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왔었다. 짧은 인정이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박종만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다고 했어.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 다음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종만이 덧붙였다. 다음 날 네가 사라졌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전히 이어졌다. 그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럼 누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질문의 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지만 흐름은 분명했다. 어린 시절 그는 무언가를 봤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제대 후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이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동생 서윤만이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윤을 보자마자 그녀는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기억난 거 있어. 도윤은 멈춰섰다. 서윤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릴 때 밤에 들은 적 있어.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한 번은 넘어갔지만 이번엔 안 된다. 도윤의 숨이 돋았다. 한 번은 넘어갔다. 그건 어린 시절 사건이었다. 이번엔 안 된다. 그건 1998년. 도윤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다. 거의 확정에 가까웠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 다음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울면서 그랬어. 이번엔 내가 못 막아.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막지 못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서윤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방을 다시 찾았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아까 창고 정리하다가 찾았어. 그녀는 그것을 내밀었다. 오빠 이름 써 있어. 도윤은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흐른 뒤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한도윤인데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이거 나중에 들으려고 녹음하는 거야.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엄마랑 아빠가 이상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마당에서 봤어. 도윤의 손이 굳었다.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빠가 말이 끊겼다. 잡음이 섞였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그 아저씨 아직도 거기 있는 것 같아. 짧은 침묵.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다. 마당 밑에 있는 것 같아. 테이프가 끝났다. 기계적인 딸깍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윤은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을 하나의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미 알고 있었다. 마당 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1998년 그는 그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래서 사라졌다. 도윤의 눈이 천천히 창밖으로 향했다.
어둠 속의 마당. 그곳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고요함 아래에는 두 번의 진실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카세트 테이프의 마지막 소리가 사라진 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자리를 잡은 후에 무거운 공기였다. 한도윤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테이프가 들려 있었고 눈은 창밖의 마당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오빠,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파야 해. 그 한마디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그는 낮게 말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날 저녁 도윤은 식탁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마당 파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집안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아버지 한태수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춘 채 천천히 도윤을 향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무슨 소리냐? 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당 밑에 뭐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버지의 손에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미쳤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분노가 담겨 있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윤명철, 그리고 나. 그 이름들이 동시에 나오자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이름, 다시 입에 올리지 마라. 그의 눈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요? 아직도 숨길 겁니까?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거의 사라졌다. 마치 언제든지 몸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를 멈추게 했다. 어머니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이제 숨길 수 없겠지. 그 한마디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도윤에게 향해 있었다. 그날 비가 왔어.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아주 많이. 도윤의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 윤명철이 나를 데리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같이 떠나자고 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난 가려고 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수가 알게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밤 마당에서 셋이 마주쳤어. 도윤의 머릿속에 떠오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의 언어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말다툼이 있었고 점점 커졌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명철이는 나를 데려가려고 했고 태수는 막으려고 했어. 그리고 그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어.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미끄러웠어.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녀의 말이 멈췄다. 도윤은 숨을 죽였다. 명철이가 쓰러졌어. 짧은 침묵. 머리를 부딪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건 사고였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믿지 않았다. 사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왜 숨겼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19년 동안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추궁이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그리고 절망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무서웠어. 그 한마디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그래서 그냥 덮었어.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 나는요? 그 질문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는 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입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엇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그때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방에서 찾았어. 그녀의 손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펼쳤다. 글씨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엄마, 짧은 시작.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도윤의 숨이 닿았다. 어릴 때 봤던 거 다 생각났어요. 손이 떨렸다. 이대로 두면 또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이어졌다. 내가 떠나기 전에 마당 밑사람부터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꺼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졌다. 도윤의 눈이 천천히 어머니를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필요 없었다. 남은 건 하나였다. 진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조각. 마당을 파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이 말없이 모두를 그곳으로 끌어냈다. 삽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깊이는 예상보다 더 깊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숨소리와 삽질 소리만이 이어졌다. 한태수는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끝나가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삽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철컥. 도윤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흙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서 하얗게 드러난 것이 있었다. 뼈였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더 깊이 파자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의 골격, 그리고 그 옆에 묻혀있던 몇 가지 물건들. 녹이 쓴 금속 조각, 낡은 천 조각, 그리고 오래된 손목 시계의 파편. 그 시계는 도윤의 것이었다. 서윤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시간이 함께 묻혀 있었다. 과거와 현재. 윤명철, 그리고 한도윤. 어머니 한정숙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의 장면은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명확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말해야죠.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말을 꺼냈다. 그날 네가 말했어. 도윤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경찰에 가겠다고 했어. 그 말은 예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태수가 막으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싸웠어. 크게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그려졌다. 밀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네가 넘어졌어. 짧은 침묵,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다. 그때 아직 숨이 있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살릴 수 있었어. 그 말은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다.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근데 내가. 어머니의 말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서웠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일이 다 드러날까봐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신고 못했어.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태수가 말했어. 이번에도 묻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같은 선택을 했다. 또 한 번 침묵, 그리고 은폐. 그래서 나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여기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동안 찾고 있던 진실이 너무 늦게, 너무 잔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한태수가 웃었다. 낮고 이상한 웃음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네. 그의 목소리는 비틀려 있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가 있었다. 살려고 한 거다. 다들. 그 말은 변명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서윤이 울부짖었다. 그게 사람이야. 하지만 한태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땅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묻힌 것들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한 번 묻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그 말은 마지막 고백이었다. 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져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19년. 그 시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19년이 걸렸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월정리에는 이전과 같은 고요함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겉으로는 여전히 논과 밭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여파는 단순히 한 가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같은 침묵을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도착했고 마당은 더 이상 개인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흙은 더 깊이 파헤쳐졌고 두 개의 시간에 속한 흔적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명철의 유골과 함께 도윤의 시계, 파편 옷 조각, 그리고 부서진 기억의 잔해들이 차례로 확인되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한태수는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에 불과했다. 한정숙 역시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백은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늦게 나온 진실일 뿐이었다. 박종만은 조용히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19년 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던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마을 이장 역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법적인 결말이 아니었다. 남겨진 사람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한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임시로 마련된 작은 방에서 지내며 오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공책, 오래된 사진,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았던 편지들.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빠를 다시 만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오빠의 방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평범한 노트였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모두가 모른 척하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알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오빠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동안 누구도 크게 부르지 않았던 이름. 한도윤. 그 이름은 더 이상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고향집은 철거되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남겨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평평하게 정리되었고 그 위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조용한 나무였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에는 2개의 시간이 묻혀 있었다. 어느 날 서유는 그 나무 앞에 섰다.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약속이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모든 기억들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지만 너무 늦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차라리 침묵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낸다. 한 번의 침묵이 2번의 비극을 만들고 그 비극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말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진실을 계속 묻어두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 아니면 꺼내야 할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